자, 두 번째 기능은 인포그래픽입니다. 얘를 그냥 누르게 되면 순식간에 이렇게 인포그래픽 형태의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타 있나요? 전혀 없죠. 깨진 데 있나요? 전혀 없죠.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작 그 AI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요금은 얼마인지, 또 한계는 보이시나요? 뭔지 적혀있는 제가 설명서 선택한 내용을 자체가 바탕으로 해서 완전히 AI 엉망진창으로 오디오 뒤엉켜 오버뷰가 있다면 만들어진 거예요. 약간 어떨까요? 팟캐스트처럼.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뭔가 정보의 혼란을 배속을 해결해주겠다는 늘릴 수도 도구가 있고. 오히려 가장 큰 자, 그리고 노트북 LM의 정말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유 기능이에요. 이 공유 버튼을 눌러서 팀이나 나의 학생들한테 이 링크를 줘요. 그러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자료들이 상대에게 공유가 됩니다. 그럼 상대방이 채팅을 치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노트북 LM 쓰고 계세요? 구글에서 나온 무료 AI죠. 저는 이걸 쓰고 강의 기획하는 거나 SNS 컨텐츠 제작하는데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노트북 LM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사실 아직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배워봐야 되는데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요. 노트북 LM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AI 사용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예요? 바로 할루시네이션, 없는 말을 지어내는 그럴 때 굉장히 곤란하죠. 검증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다 보니까 업무 시간도 늘어나고 막상 전문적인 영역에는 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노트북 LM은요. 내가 업로드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이 답변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법률이라던가 공무원분들, 규정이 있는 혹은 사내에서 업무용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는 그런 도구이고요. 저처럼 컨텐츠 제작자 혹은 뭔가를 배우는 용도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구글에 노트북 LM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노트북 LM을 이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구글 제미나이로 들어가면 새 노트북이라고 해서 노트북이 아예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채팅을 할 때는 이쪽에서 물어보지만 왼쪽에 보면은 노트북이라고 있습니다. 제미나이랑 노트북 LM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무료로 제미나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직 연동이 안 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료 버전을 쓰고 있다 하시면은 노트북 LM 사이트로 들어가서 노트북 LM 사용해 보기를 이용하시면 되고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면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 가능한 기능 자체는 별 차이가 없고요. 둘 다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양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LM 사용해보기를 들어가서 이제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면 맨 처음에 보이는 화면이 제가 만들어 놓은 되게 많은 이제 노트북이 보이죠. 여기서 새 노트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노트북이 하나 생성이 되고 처음에 들어간 거에서 X를 눌러주세요. 자, 화면을 크게 한번 볼게요. 왼쪽 위에 제목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내 노트북에 제목을 넣을 수 있는 곳입니다. 노트북은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작업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죠. 그때 프로젝트마다 이 노트북을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오늘 하나의 프로젝트 노트북 LM 강의를 준비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노트북 LM 강의안 이렇게 제목을 설정하고요. 기본적으로 왼쪽에 소스를 추가하는 곳, 채팅하는 곳, 스튜디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스 추가에서는요. 내가 이 노트북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 내가 이 프로젝트랑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저는 노트북 LM이 구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구글에서 내놓은 어떤 자료들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평소에 강의하던 형태를 알려주고 싶어서 강의안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서는 내가 평소에 내가 이 자료들과 관련해서 AI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들, 같이 해결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튜디오 부분을 보시면은 AI 오디오 오버뷰, 슬라이드 자료, 동영상 개요, 마인드맵 내가 넣은 자료들을 기반으로 시각화된 자료나 영상이나 보고서를 정말 딸깍하면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은 기본적으로 내가 넣은 자료 안에서 작동을 한다. 그 자료들을 한 번에 다 보고 분석하는 일들을 굉장히 잘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영상을 만들거나 시각화를 하거나 보고서를 만들거나 하는 일들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스 추가를 눌러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파일을 업로드해도 되고 유튜브 링크를 넣을 수도 있고요.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텍스트 복사를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시면 소스를 검색해서 넣을 수도 있죠. 파일 업로드를 해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컴퓨터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좀 기다리면 이렇게 로딩이 되면서 하나의 자료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자료를 넣으면서 계속해서 소스 추가가 가능합니다.
소스 추가를 눌러서 기존에 제가 준비해놨던 자료들을 좀 넣을게요. 여기 링크를 붙여 넣으세요에서 링크를 쭉 붙여 넣으시면 되고 여러 URL을 한 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쳐서 그냥 쭉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삽입을 누르면 또 한 번에 3개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몇 개 더 넣어볼게요. 소스 추가를 눌러서 유튜브 링크도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에 자료가 여러 개가 한 번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기존 자료가 없다라고 하시면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노트북 LM 사용법이라고 해서 웹에서 검색할 건지 내 드라이브에서 검색할 건지 고를 수가 있고 리서치 방법, 빠르게 할 건지 아니면 딥 리서치를 할 건지 검색해서 내가 찾고 싶은 자료를 여기서 직접 찾아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리서치가 완료된 걸 볼 수가 있고 보기를 눌러서 여러 자료들이 찾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자료가 있으면 체크를 하시면 되고 불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선택해서 가져오기를 눌러주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소스들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공된 자료는 교육 현장에서 구글의 생성형 AI 도구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입니다 라고 해서 이 자료들에 대한 요약이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채팅창에서 뭘 할 수 있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내가 궁금한 걸 다 물어보는 거죠. 노트북 LM의 가장 강력한 기능 2가지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자료가 나오게 돼요. 첫 번째는 문서 기반의 질의응답을 한다. 제가 아까 설명한 거죠. 그리고 AI 음성 개요, 오디오 오버뷰 이런 자료들을 비롯한 다채로운 컨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한다라는 2가지 기능을 알려줬어요. 근데 이 채팅창에 대한 답변이 일반 우리 제미나이나 챗GPT랑 차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보시면 숫자가 달려있죠. 이 숫자를 눌러보면요. 이 내용이 그냥 노트북 LM이 대답을 해준 게 아니고 기존에 제가 첨부했던 소스 중에서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 소스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쭉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AI를 활용할 때 답변이 나왔는데 이걸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나 혹은 회사 자체의 자료라던가 규정이 명확한 것들은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을 잘 못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 노트북 LM은 각각의 답변에 대한 출처 링크를 다 달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자료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다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질문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AI랑 대화를 할 때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되지? 이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질문은 뭘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것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뭔가 후속적인 어떤 작업들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트북 LM의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교차 정보 탐색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면 이 소스들 중에서 교차적인 의견을 분석해서 결과를 줘요.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노트북 LM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입장 차이나 정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줘 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가 하는 일은 이 파일들을 분석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넣은 소스가 총 16개잖아요. 이 16개 안에서 각자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는지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결론을 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볼 때 서로 입장 차이나 의견 표명이나 분석 내용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걸 하려면 다 읽어보고 그걸 하나하나 분석하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근데 이런 자료들의 분석을 노트북 LM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하시는 분들, 논문 쓰시는 분들이 노트북 LM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보면 노트북 LM과 관련해서 요금제 유무, 소스 업로드 한도, 결과물의 퀄리티나 오디오 기능 지원, 언어 수 등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 해요. 일부 문서에서는 노트북 LM을 구글 계정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출처에서는 유료 요금제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결론은 제가 내드렸죠. 노트북 LM 사이트에서 지금 쓰면 무료이고요. 제미나이 안에서 들어가면은 유료입니다. 그래서 사이트에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입장 차이가 있다. 근데 단순히 차이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숫자가 다 붙어서 이게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 어디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위 여부를 사람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죠. 자, 참고로 소스 추가에 우리가 눌러서 보면은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구글 슬라이드나 구글 닥스, 구글 시트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바로 실시간으로 업로드가 된다는 거죠.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여기에 만약에 구글 독스 링크를 해놓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추가 자료가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회의록 구글 독스 링크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매달 회의 내용을 계속해서
노트북에서 업데이트를 하면 여기 소스를 추가하지 않아도 한 번 그 링크만 넣어놓으면 자료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팀끼리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고 있는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채팅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노트북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채팅 설정이 뭐냐? 이 노트북한테 역할을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만든 이 노트북은 강의안을 만들려고 쓰는 용도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학습 용도로 쓰실 수도 있고 연구용으로 쓰실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기본값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본값으로 해놓으면 일반적인 연구나 브레인스토밍 작업에 적합하대요. 학습 가이드로 하면은 교육 컨텐츠에 적합하대요. 저는 이걸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맞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이나 혹은 어떤 요청사항들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초등학생 수준으로 답변해줘 라던가 AI 전문 강사 스타일로 답변해줘 라던가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역할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트북 안에서 나오는 채팅 답변들이 이 역할에 충실해서 답변이 나오겠죠. 그리고 답변의 길이도요. 기본값으로 할 수도 있고 더 길게 더 짧게 다 가능해요. 이 설정들을 해두면 이 노트북 안에서는 얘가 전문가인 것처럼 답변이 이제 나오겠죠. 참고로 이 채팅 설정은 이 노트북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노트북에서는 학습을 하겠다라고 하면 학습자의 모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메모의 저장이라는 게 있죠. 이 메모의 저장을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이 메모의 저장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메모가 하나 생기는데 얘를 눌러보면 방금 전에 여기 나왔었던 답변이 그대로 메모로 저장이 돼요. 우리가 AI를 사용하다 보면 이거 답변 진짜 좋다. 이거 따로 저장해놔야지 라고 해서 노션이라던가 메모장에 따로 붙여놓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거 나중에 보려고 하면 보여지던가요? 어디 갔는지 잘 찾기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메모해놓은 게 너무 많으면 복잡해지죠. 노트북 LM에서 쓸 수 있는 강력한 장점 중에 하나는요. 이 채팅에서 나온 좋은 답변을 바로 메모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메모 보기가 닫기가 되고 이 노트북 안에서 제가 여러 개의 메모들을 저장해두면 여기에 쭉 쌓이게 됩니다. 위에도 올라가서 메모에 저장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메모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프로젝트랑 관련해서 좋았던 답변들을 확인하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만 누르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요. 여기서 더보기를 눌러서 소스로 변환을 누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소스가 맨 아래쪽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의 소스로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작업들을 할 때 추가 자료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얘를 체크하고 뭔가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소스에만 기반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의 큰 장점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여기에 넣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어떤 작업들을 진행할 때는 내가 참고하고 싶은 자료들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채팅을 쓰거나 혹은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더보기를 눌러서 닥스로 내보내기를 하면 노트북 LM도 구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구글 닥스로 내보내기가 되면서 자동으로 구글 닥스 링크가 열리게 되고 아까 했던 답변이 구글 닥스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호환을 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제미나이랑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사용 방법은 제미나이랑 동일하고요. 다만 큰 특징은 소스를 넣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스튜디오 기능이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 기능이 노트북 LM의 정말 강력한 기능이거든요. 하나씩 봐볼게요. 가장 제가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마인드맵입니다. 여기를 그냥 쭉 누르면요. 제가 선택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자료들을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모두 선택을 누르고 마인드맵을 누르면 이 전체 자료를 기반으로 AI 마인드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마인드맵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제가 소스 5개를 기반해서 만들었고 그 자료들이 영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맵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스튜디오를 더 크게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확대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또 확장이 되고 누르면 확장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마인드맵을 볼 수가 있죠. 신기한 건 이 모든 게 정말 딸깍 하나로 나왔다는 거.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시 눌러서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교육을 한다라던가 혹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할 때 강력한 기능이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이 자료들을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인 개요를 한눈에 보여줄 수가 있죠. 참고로 이 다운로드를 누르면 내가 열어둔 이 마인드맵까지만 이제 이미지에 반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능은 인포그래픽입니다. 얘를 그냥 누르게 되면
순식간에 이렇게 인포그래픽 형태의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지금 제가 소스를 하나를 선택해서 만든 이제 자료이고, 내용을 보시면 노트북 LM 주요 기능 및 정보 비교 분석 가이드라고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아주 멋지게 자료가 인포그래픽 형태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신기한 건 하나의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내가 선택한 소스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타 있나요? 전혀 없죠. 깨진 데 있나요? 전혀 없죠. 이걸 이제 공유한다거나 다운받아서 바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포그래픽을 만들 때 팁으로 드리면, 아까 그 채팅창에서 메모에 저장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내용이 있고 그 내용으로 인포그래픽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메모에 저장을 눌러서 그걸 메모로 만들고, 그 메모 내용을 여기 소스에 넣은 다음에 선택할 때 메모 하나만 선택해서 위쪽에서 인포그래픽을 누르면 그 메모 내용만 반영한 인포그래픽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제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AI 오디오 오버뷰라는 게 있죠. 제가 원하는 소스를 선택하고 AI 오디오 오버뷰를 눌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작 그 AI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요금은 얼마인지, 또 한계는 보이시나요? 뭔지 적혀있는 제가 설명서 선택한 내용을 자체가 바탕으로 해서 완전히 AI 엉망진창으로 오디오 뒤엉켜 오버뷰가 있다면 만들어진 거예요. 약간 어떨까요? 팟캐스트처럼.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뭔가 정보의 혼란을 배속을 해결해주겠다는 늘릴 수도 도구가 있고, 오히려 가장 큰 이 내용을 여기 점세기를 눌러서 다운로드 받거나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강력한 기능인 이유가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영상으로 보거나 들을 수도 있잖아요. 자료만 넣고 여기 오디오 오버뷰 하나만 딱 누르면 바로 이렇게 음성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학습하거나 할 때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슬라이드 자료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렇게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순식간에 만들어졌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슬라이드 잘 만드시나요? 우리가 PPT 만들 때 하나하나 디자인하고 하나하나 글자를 다 옮겨야 되고 이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한 큐에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점세개를 눌러보면 PDF 문서로 다운로드 받거나 파워포인트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다운을 받으면 PPT에서 열 수 있는 파일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요. 잘 보시면 글자도 하나도 깨진 게 없고요. 내용도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이대로 발표를 해도 될 만큼의 디자인 퀄리티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슬픈 거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그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왔어요.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바꾸는 이유는 얘를 수정하기 위해서인데, 아쉽게도 얘가 그냥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바뀌긴 하지만 얘가 수정이 안 된다. 근데 이게 내보내기가 되었다라는 거는 여기서 수정이 되게끔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럼 이렇게 슬라이드를 생성해서 어떻게 바꾸냐, 각 슬라이드별로 오른쪽 위에 수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누르고, 만약에 내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요청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슬라이드를 생성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대기 중인 변경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작업을 시키고 몇 개가 대기되어 있는지가 뜨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트북 LM이 순식간에 이 슬라이드를 생성하긴 하지만 수정사항을 내가 원하는 대로 드래그해서 수정하거나 이거는 불가능하고, 이 슬라이드 위쪽에 있는 수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개요를 눌러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설명 동영상을 만들 거냐, 요약을 만들 거냐, 한국어로 만들 거냐, 언어를 어떻게 할 거냐, 혹은 시각적인 스타일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설정이 다 가능하고요. 만약에 내가 만들고 싶은 동영상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강조하고 싶은 내용,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AI 노트북 LM 핵심 기능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중학생도 이해하기 쉬운 정도로 노트북 LM을 설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생성을 눌러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생성된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소리도 핵심만 굉장히 잘 쏙쏙 뽑아 나오고 명쾌하게 이 짚어드리는 화면도 조금 오늘의 있으면 심층 움직이는 분석 걸 보실 바로 수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 이거 진짜 흥미롭습니다. 완전 아이러니 그 자체거든요. 다들 구글의 노트북 LM 한 번쯤 이 혁신적인 도구의 진짜 지형도를 아주 명확하게 그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동영상이 만들어진다. 정말 놀랍죠? 그냥 딸깍 한 번만 했는데. 자, 그리고 마인드맵 아까 보여드렸고 보고서도 만들어줘요. 보고서도 누르면 기본적으로 형식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브리핑 문서나 학습 가이드, 블로그 게시물 설정된 대로 누르면 바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블로그 게시물 제가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구글 노트북 LM의 배신, 무료에 가면 뒤에 숨겨진 유료 요금제라고 본인이 이제 블로그 타이틀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쭉 이렇게 블로그 형태로 쓴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각각의 기능들에는 여기 작은 세모 부분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눌러서 직접 만들기를 누르면 직접 내가 스타일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 영상 대본을 생성한다라고 할게요. 노트북 LM의 2026년 신규 기능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 대본을 써주세요. 전체 글자 수는 2000자. 인트로, 본문, 아우트로 구성으로 제작할 것. 인트로는 훅을 반드시 포함할 것. 이런 식으로 내가 요청사항을 입력하고 그거에 맞는 보고서를 써달라라고 해서 생성을 누르면 커스터마이징된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고서만 그렇게 되느냐? 여기 눌러보면요. 마인드맵 역시 내가 만들고 싶은 형태로 다 맞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오디오 오버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형식을 지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만들 거다라고 하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맞춤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화살표 모양이 있는 여기를 눌러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고서를 만드는 동안 퀴즈도 한번 볼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퀴즈. 자, 노트북 LM에서는 퀴즈도 이렇게 순식간에 만들어주는데요. 소스를 선택하고 퀴즈를 누르면 이렇게 퀴즈가 만들어집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쓰시는 그런 기능이겠죠.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질문에 대한 객관식 답변을 할 수 있게 순식간에 만들어주고 눌러보면 정답과 오답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다음 넘겨서 또 눌러보게 되고 나 혼자 학습을 할 때도 좋고요. 뭔가 내가 강사로서 교육을 할 때도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퀴즈 또한 여기를 눌러서 뭔가 질문수를 더 많이 한다거나 더 적게 한다거나 난이도를 더 어렵게 한다거나 어떤 용도로 쓰는 퀴즈인지 이렇게 지정을 한다거나 해서 맞춤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인포그래픽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플래시카드도 만들어줘요. 플래시카드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눌러보면 앞쪽에 어떤 설명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가 하는 겁니다. 얘도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보기를 누르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맞췄으면 체크, 틀렸으면 X를 누를 수 있겠죠. 그리고 누르면 다음번. 그래서 총 52개의 플래시카드가 만들어졌고 소스를 몇 개 하느냐에 따라서 개수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플래시카드도 여기를 눌러서 맞춤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총 9가지의 형태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순식간에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아까 만든 유튜브 대본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눌러볼게요. 보시면 인트로, 본문, 아우트로 써달라고 했죠. 아우트로까지 잘 만들어졌네요. 앞부분에 훅이 잘 들어갔나요? 여러분 정보과잉의 시대에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이런 식으로 유튜브 대본이 들어가 있죠. 만약에 제가 어떤 유튜브 대본에 기존 형식을 예시로 줬다면 훨씬 더 잘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노트북 LM의 정말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유 기능이에요. 이 공유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혹은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보통은 제한됨이라고 되어 있어서 나만 이 노트북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눌러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바꾸고 링크 복사를 해서 예를 들어 팀이나 나의 학생들한테 이 링크를 줘요. 그러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자료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노트북이 상대에게 공유가 됩니다. 어떤 게 강점이냐? 그렇게 됐을 때 상대방이 여기에 채팅창을 막 칠 수가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채팅을 치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신입사원들한테 공유할 노트북을 하나 인사 담당자가 만들어서 우리 회사 사규나 혹은 그 신입이 알아야 될 모든 내용을 자료로 넣습니다. 그리고 그 신입사원이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재택근무 규정 알려줘. 보통 인사 담당자한테 물어보거나 재확인해야 될 거를 자료에 기반해서 여기서 질문 답변을 해결할 수 있게 해놓으면 업무가 많이 줄어들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한 모든 자료들을 여기다 넣어놓고 링크를 공유하게 되면 학생들이 여기에다가 질문을 하면서 본인이 궁금한 걸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유 기능을 써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분석 기능도 있어요. 지금 데이터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트북을 상대에게 공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소 4명 이상 다른 사용자가 공유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채팅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선생님이고 학생들한테 다 공유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 채팅을 막 써요. 그럼 저는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느냐? 이 학생들이 이 채팅에서 뭘 알고자 했는지, 어떤 질문들을 많이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 수업을 기획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렇게 만든 노트북 LM을 노트북 LM 사이트뿐만 아니라 제미나이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노트북, 여기를 누르면 내가 만들어놨던 모든 노트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얘를 눌러보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넣어놨던 소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노트북 LM의 가장 큰 강점은 내가 넣은 자료들을 기반으로 어떤 작업들을 잘한다라는 건데, 가장 큰 단점은 웹 검색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 검색이 내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제미나이에서 노트북을 선택하고 웹 검색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런 주제들이 있다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글을 쓸 거야. 2026년 네이버 블로그 SEO를 반영해서 글을 써줘. 라는 식으로 요청사항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2026년 네이버 블로그 SEO라는 거는 네이버에서 최신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을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들은 제가 노트북 LM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노트북 LM이 잘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웹을 검색해서 어떤 자료를 찾아야 되는 일들은 제미나이가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에 자료를 넣고요.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추가적인 웹 검색이 필요한 일들은 제미나이에서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 회사 자료들을 한 노트북에 싹 다 넣어놓고요. 경쟁사에 대한 최신 동향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제미나이로 넘어와서 동향 분석을 하고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노트북 LM으로 가서 노트북 LM에서 추가 어떤 분석들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노트북 LM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미나이의 채팅 한 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제미나이랑 했던 대화들이 여기에 누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미나이랑 어떤 대화를 하게 되면 그게 노트북 LM으로도 연동이 된다. 연동이 되는 이유는 노트북 LM에 자료들이 추가가 되면서 좀 더 맥락을 잘 이해하게 되고 일을 좀 더 잘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려는 목적이겠죠.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고객들의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있다. 그걸 노트북 LM에 넣어놓고 실제 이런 인터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웹 검색을 제미나이에서 하고 그리고 다시 노트북 LM으로 와서 그 두 개의 자료를 가지고 뭔가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마인드맵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노트북 LM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셨나요? 저는 요즘 AI 관련된 책을 한 권 쓰고 있는데요. 그때 이 노트북 LM을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썼던 초고라던가 어떤 작업물들, 떠오르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노트북 LM에 싹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들을 AI랑 같이 해나가고 있어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 책 쓰는 작업에 대한 과정도 한번 유튜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튜버 온선이었고요. 기존의 노트북 LM을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나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